네, 기욤 드 마쇼.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읽기가 좀 힘들죠. 기욤 드 마쇼, 마쇼 지방의 기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프랑스 작곡가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유로 쓰기 전에 프랑에 쓰던 그 프랑스 옛날 우표인데 여기에 나올 정도로 기욤 두 마쇼라고 나왔죠. 1300년에서 1377년. 유명한 작곡가. 그러니까 우표에 나올 정도니까 우리나라에 뭐 박연 뭐 이런 사람처럼 혹은 그래서 이 사람은 중세 음악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아르스 노바를 대표하는 시인 겸 작곡자예요. 시인 겸 작곡자. 싱어송라이터죠. 요즘 싱어송라이터가 이제 또다시 이제 각광을 받죠. 특히 세속 음악에서의 업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아르스노바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죠. 근데 우선 이제 모테트를 보자면은 당시 모테트 유행을 반영합니다. 67페이지 윗부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들었던 비트리의 모테트와 같이 이 당시의 모테트의 특징을 정리해 놨어요. 이 당시 모테트는 이제 뭐 사랑이라든지 남녀의 사랑이라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정치적, 사회풍자적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프랑스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다시 라틴어가 많이 쓰였다고 그러고요. 또한 아리스노바 시대 때 리듬, 그 복잡한 리듬과 이분법, 또한 아이소 리듬 기법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테트도 많이 썼지만은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는 미사곡을 썼다는 거예요. 페이지 67에 그 미사곡, 이 마쇼의 미사곡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한가? 여태까지 사실은 미사에서 음악이 계속 쓰였죠. 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예배를 말하죠. 거기서 음악이 계속 쓰였어요. 그게 바로 뭐 그레고리오 성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미사곡 중에서 통상문 전체를 4성부로 또 하나의 통일된 음악으로 작곡한 사람이 기욤 드 마쇼입니다. 통상문 뭐예요? 미사의 예배 순서는 절기마다 바뀌어요. 그런데도 이제 뭐 부활절 때 다르고 뭐 그래요. 뭐 부활절 다음 주 다르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상문이라고 그래요. 키리에 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글로리아 영광 송 크레도 상투스 아누스 데이 주의 어린 양 아누스 데이 이 통상문 5악장 플러스 미사가 끝났다 이때 미사에 이렇게 묶어서 혹은 6악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통상문을 묶어서 하나의 통일된 음악 작품으로 그것도 다성부로 작곡한 최초의 작곡자가 바로 기욤 드 마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사곡 하면은 그런 5악장으로 5 혹은 6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음악 장르로 최초로 작곡한 사람이 누구? 기욤 드 마쇼예요. 그 최초의 미사곡이 바로 노틀담 미사예요. 이 노트르담은 노트르담 악파의 노트르담이 아니고 파리의 노트르담이 아니고 랭스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사적으로 중요하죠. 이 곡이. 그 곡 중에서 아까 5악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뉴스데이 마지막 악장 아뉴스데이를 전곡을 연주한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뉴스데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뉴스데이, 주의 어린 양 한 악장만 들어봤는데 여기서 아이소리듬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래요.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모테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테트나 미사나 음악적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이와 같이 다성부 양식이고 아직까지는 모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주 나오지 않고 불협화음이 자주 나오지만 악절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오도나 옥타브로 해결되니까 보다 풍부하고 부드럽게 들리죠. 예. 모테트와 다른 점은 가사. 모테트는 자유로운 가사지만 미사곡은 예배용 기도문이니까 정해져 있지요. 딱 어느 그 기도문이 아뉴스데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뭐 이렇게 똑같아요. 나는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전문 연주 단체가 미사곡 전체를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인데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낭만이나 고전곡도 아니고 중세 14세기 악곡 이거는 음악사적인 이제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주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보면은 우리들도 음악적인 지평을 넓혀야겠구나.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곡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곡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다 발굴해서 연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기욤 드 마쇼가 진짜로 중요한 업적은 바로 세속 노래를 많이 작곡을 했고 아르스 노바 시대 때에 세속 노래 양식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세속 노래를 작곡한 작곡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인 겸 작곡가라 그랬죠. 시인 겸 작곡가로 중세 프랑스의 세속음악 전통 트루바두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로 이제 궁정의 사랑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즉흥적인 노래가 아니고 작곡을 했을 뿐 아니라 무려 다성부로 작곡을 해서 세속 노래를 예술적인 장르로 격상시켰습니다. 말하자면은 요즘에 이제 예술가곡 같은 거죠. 그리고 들어보면은 보다 이제 노래다운, 부드러운, 보다 협파적인 이런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이런 점이 발견이 됩니다. 세속 노래에서 우선 포르메스 픽세스, 고정된 형식이라는 명칭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사가 당시에 수준 높은 시를 가사로 썼기 때문에 그러죠. 뭐 우리나라의 시조나 가사도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죠. 그냥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이 시가 정형시 이 가사로 쓰는 시가 후렴이나 반복되는 구절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제 여기에 선율을 붙인 노래도 어떤 형식을 이루게 돼요. 어떤 형식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발라드, 비렐레, 롱도 이런 형식을 갖추게 돼요. 이게 굉장히 다 후렴이나 반복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정형시 형식, 포르메스 픽세스 이건 프랑스어죠 사실은 이렇게 불렸다고 기억하는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속 노래가 이런 뭐 예술가곡처럼 모테트나 그런 것처럼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노래가 격상되었다. 형식도 갖춘 그런 예술적인 장르가 되었다는 거를 기억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형식 문제에 덧붙여서 세속 노래 양식, 스타일을 확립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노래를 들어볼 테인데 72페이지에 듣기 4의 3 그 설명의 맨 끝줄을 보니까
이게 다성부 세속음악이라 그랬죠. 3성부 중 맨 윗성부가 다른 두 성부보다 뚜렷이 구분되어 마치 주선율 플러스 반주와 같은 역할 구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성부 음악이었죠. 단성부 음악. 그리고 모텟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노래 같은 느낌이 아니고 세 성부가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비슷하게 들리는 그러한 게 이제 스타일이었다면은 이 다성부 세성 노래는 우리가 노래다운 노래와 반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칸틸레나 스타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스타일을 이제 확립했다는 거죠. 우리가 감상할 곡은 마쇼가 가장 많이 작곡한 발라드, 요즘에도 발라드 있죠. 물론 그거와는 다르지만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춘 단순히 반주에 맞춘 단성 노래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부른 다성 노래, 형식을 갖췄다. 그리고 다성부 세성 노래고 이러한 노래 스타일이다. 칸틸레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예전의 세속 노래에서 한 걸음 발전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6세기 초, 르네상스 초까지도 지속되게 됩니다. 네, 지금 잠깐 들어보았지만은 이렇게 반복이 되고 후렴구가 있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이런 것들이 어떤 모티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게 노래의 느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마쇼의 발라드 세속 노래를 들어봤습니다.